첫 번째 종목 들어와 있는 종목이 신한지주고요. 매수가는 56,800원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신한지주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3% 정도 밀렸고 53,4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은행주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음, 은행주는 원래 배당주로 많이 그쵸.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는 유독 많이 올랐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밸류 밸류, 지수 네네.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배당 메리트를 보고 이 기업을 현재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되고, 왜냐하면 네.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보면 4만 원짜리가 지금 6만 4천 원, 약 50% 이상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3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지금 이제 밸류업 지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좀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낙폭과대에 대한 측면에서는 접근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네.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접근하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온다면 이제 상단에 대한 이제 57,000원 밴드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탈된다면 이 하단은 이탈될 수 있습니다. 이 하단에서 여기까지 51,000원대가 이탈된다면 그때는 이제 49,000원, 48,000원까지 보이는 자리니까 저는 이제 51,000원대 손절가는 꼭 유념하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 메리트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어렵다라고 짚어주신 부분, 그리고 57,0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으니까 요거 기억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키다리 스튜디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4,500원이라고 하시네요. 키다리 스튜디오 요거 이제 그 컨텐츠 쪽이겠죠. 그죠. 뭐 관련 뭐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뭐 과제 요쪽과 관련 없는 쪽이라고 좀 많이들 오징어 게임 네, 대신 얘기를 이런 하시던데 쪽이죠.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에 네이버 멤버십이 넷플릭스 연계 상품을 네, 출시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 넷플릭스 스탠다드 광고형이 이제 무료로 시청이 가능한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인 가장 주목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 2입니다. 12월 달에 신작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네.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뭐랄까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관련주로 편입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웹툰 시장에서 또 키다리 스튜디오가 또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컨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니까 저는 현재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가격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웹툰이 요즘에 이제 고등학생이라든지 또는 20대, 30대 또는 40대까지도 네, 많이 상당히 많이 네네. 봅니다. 뭐 저도 많이들 보는 편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요즘 이제 웹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네.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재평가에 나온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은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최근에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한번 튀면 강하게 튑니다. 왜 보면 이런 기업들도 오늘 같은 이 차트에 대한 같은 패턴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 240선, 480선 밑에 있는 자리잖아요. 오늘 이제 금호타이어 잠깐 같이 볼게요. 업종은 다르지만 자, 지금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240선, 480선 밑에 있다가 지금 여기 장기평까지 하루 만에 이제 갖다 붙이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요즘 이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키다리 스튜디오도 쉽게 4,600원 밴드까지 붙일 수 있으니까 저는 깜짝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반드시 보유하고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 보유의 네. 전망을 강경 보유라고 네, 아까 그죠. 네. 말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결국 K 컨텐츠 자체가 요즘 이제 재평가 받는 시기이니까 뭐 웹툰과 관련한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상담이고요.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17,700원이라고 하십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뭐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인데 요거 뭐 이제 광군제 관련해서 좀 실망감이 있었다. 요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모레퍼시픽 혹시 제품 쓰세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집에 하나씩은 네네. 대부분 다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이 이제 퍼블리싱 업체라고 얘기를 또 한편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산하에 많은 계열 업체들이 있으면 브랜드들이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에뛰드 하우스라든지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이니스프리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존재를 하는 건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의 이제 트렌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대형사 예전에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품종 자체 다양하지 않지만 요즘은 이제 품종이 엄청 다양해졌거든요. 그쵸. 그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죠. 네. 그래 요즘 뭐 화장품 브랜드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만큼 보면 이런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화장품 시장은 더 커졌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도 이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파이는 줄다 보니까 사실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빼고 다른 여타의 화장품주들은 최근 들어서는 주가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업만 안 좋은 것은 네. 시장 자체에 대한 판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 그러면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예전처럼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든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네. 그런 지금 자리부터는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은 이제 11만 1,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현재 이제 낙폭과대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정하셨는데 다만 말 그대로 낙폭과대로 들어간 종목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 팔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뭐 조금 갖다 붙인다면 상단에 대한 부분에서 한 11만 5천 원 전후에 대한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그 이상까지 보기에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12월 달 소비 랠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조금 길게 들고 가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11만 7천 원 밴드까지는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대기업들에게는 좀 그죠?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수는 있으니까 조금 더 음. 기다려보자. 예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네. 보면 한국 화장품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요즘은 중국의 젊은 층 20대 30대도 중국 화장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케팅도 들어가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요즘은 이제 제조업자, 제조 판매업자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중국 업체들이 본인들 그 ODM이나 OEM 맡기는 게 아니라 중국 코스맥스에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버리기 네네. 때문에 그런 품질에 대한 부분도 중국 업체들이 대단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고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12월 달 소비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짚어주신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윙이푸드입니다. 매수가는 3,100원이라고 하시네요. 요거 제가 찾아보니까 나스닥 상장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앞에서 지금 이제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지만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요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제3자 유상증자를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네. 사실 한 번만에 딱 된 것은 아니고 자금 납입을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자금 납입을 한다고 했다가 연기됐다가 또 한다 했다가 연기됐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이루어졌던 구간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오르지 못한 급락이라든지 급등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던 거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뽑아내는 부분이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자 그런 거래량은 어디서 가장 많이 터졌냐를 좀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것이 결국에는 전일 11월 25일 날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가 터져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면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물량에 대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이제 두 번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매도 물량도 존재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거래량은 체결량이라고 해서 매수와 매도가 일치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지지는 조금 저는 약할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하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2,250원대 요 가격대까지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런 자리에 대한 지지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한 뒤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 반등 넣으면 또 다시 한 번 더 2,700원 밴드까지는 단기적인 윗꼬리가 달릴 수 있지만 단기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2,200원
2,600부터 2,700원 거기에 대한 박스권 매매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기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밴드 확인하시고 투자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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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오늘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효성 TNT야. 효성 TNC요. 매수가는 효성 TNT하고 페트롤하고 네. 왜 그런 많이 떨어지는가 싶어가지고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아유 효성 TNC가 보면 이제 석유화학 업종인데 예, 예, 예. 요런 기업들이 이제 경기 영향을 엄청 많이 탑니다, 사실. 아, 그래. 그죠. 왜냐하면 이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가공시켜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소비재에 대한 측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러면, 네, 예. 그러면 선생님, 네, 네. 앞으로는 언제쯤 되면 좀 올라가기 생각한데 26만 원대 연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 예, 예. 요런 기업들이 이제 보면 연말 또는 이제 연초에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도 경기 부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예, 그리고 예. 이제 이런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예, 예.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힘드시더라도 이미 이제 팔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 타이밍이 늦은 것 같아요. 아이고, 손해가 너무 많죠.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어려운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 좀 더 예, 예. 현실적으로 좀 더 보유를 예, 예. 좀 한번 해보시면서 대신에 시간적인 부분은 2월달, 3월달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그래서- 예. 그러고, 네, 예. 네. 예, 그럼 선생님. 그러고, 예. 네, 페트롤이 뭐 때문에 이거 많이 빠지십니까? 펩트론이요. 예, 내가 10만 7천 얼마, 10만 7,800원인가에 들어갔거든요. 10만 예. 1,800원. 네. 예, 예, 예. 네. 그때 어. 들어갔는데 이것만큼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10만 1,800원이고 현재 주가가 이제 8만 4천 원인데 예, 예. 앞서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앞에서 이제 악재 뉴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 달에 예, 예. 11월 21일, 22일 그때 장 끝나고 이제 뉴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걸로 인한 충격파가 좀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아, 그래. 예, 지금- 이것도 네. 내년쯤 돼야 올라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차피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붙이는 종목이니까 뭐 그렇게 예, 예.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 예, 예. 지금 미국 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간밤에 대부분 다 반등을 최근에 붙였거든요. 예, 지금 예, 예. 오늘 시장에서도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리가켄바이오, 최근 ABL바이오 이런 바이오 시리즈들이 다들 반등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올라가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 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10만 원 이상까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튀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자. 다음 주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한번 강한 예, 예. 시세를 다시 한번 동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 네. 그러고, 효성 첨단 소재도 내나 경기를 많이 탑니까, 예. 오성 첨단 소재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니, 효성 첨단 기계야. 효성 첨단 소재요. 예, 예, 예.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HS 효성 첨단 소재가 우리 시청자님이 27만 6천 원에 보여 계시는데 이 종목은 과거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이유가 수소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소의 연료 탱크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었고
지금 이제 효성첨단 소재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수소 관련된 이슈가 조금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한번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니까 그 20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그때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로 들어온 상담 몇 가지 살펴봤고요. 채팅창에서 뭐 보이시는 종목이나 있으면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사조 대림, 사조 대림. 예, 사조 대림 74,000원에 보여 계신다고 하시는데 네. 우리가 이 사주 참치 혹시 아세요? 알죠? 알죠. 네. 그죠? 근데 원래 업계 1위는 동원 참치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대림은 이제 또 그 대림선 어묵 관련된 맛살 네네네네. 이런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가 이제 이렇게 병합되면서 사조 대림인데 이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과거만큼 지금 현재 참치 캔들이 많이 팔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 전 뉴스도 나왔지만 예전에 저는 이렇게 이제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뭐 참치캔 같은 것들도 그렇죠. 선물로 맞아요. 선물 줄 때 세트. 많이 네네. 보내고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말고도 뭐 스팸도 있고 어. 먹거리가 상당히 다양해졌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런 참치캔들이 팔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자연스럽게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런 이제 해산물들에 대한 또는 생선에 대한 이런 가공식품류들에 대한 판매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해지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대신 이제 이 사조 대림은 우리가 이 강남에 이 회사가 이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건물이 세 채가 있어요. 오. 네, 강남 쪽에만. 그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자산 가치는 있는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이런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하락할 때마다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반드시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사조 대림 같은 기업들이 오늘도 거래량이 18,000주 거래돼요. 네. 이런 기업들은 원래 가치주 성격이 강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뭔가 이거를 대응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다음에 공략하실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체크해 보자. 사실 요즘은 거래량이 없는 기업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무기력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면서 내려갈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는 하시되 다만 이제 반등 나올 때는 그때는 반드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지금 47,000원대 보여 계시는 74,000원에 보여 계시는데 74,000원이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손줘서만 조금 잡아드리면 하단에 이제 35,000원 밴드가 무너지면 그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35,000원 이탈은 각별히 조심하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35,000원 이탈은 조심하자. 요렇게 그 손절 라인을 일단 잡아주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바이오니아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9,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오늘은 2만 원, 2,500원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그 탈모 쪽 관련주더라고요, 대표님. 네. 전망이나 전략 좀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이 탈모라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심각하고 상당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약이 잘 없어요. 탈모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작용하는 부분들인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서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기업인데 이런 기대감을 사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차트 노름이라 봐야 돼요. 그 차트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 바이오니아를 풀어나가면서 봤을 때는 자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이제 앞서서 240선과 480선에 대한 강한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주가는 밀려 내려왔어요. 네. 다만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단기적인 바닥 구간이 형성될 때마다 이 파란 선이 이제 바닥 구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반등을 얘는 항상 붙여냅니다. 이 앞에서도 이제 항상 반등을 붙여냈고 여기서도 이제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강하게 반등을 붙여냈다 그죠? 네. 근데 이번에도 또 다행스럽게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등을 붙여낸다는 건데 대신에 이 반등 자체가
뭔가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좀 더 강한 반등을 좀 붙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보면 이제 거래량이 크게 붙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전거래 형태로 이제 주가를 올려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앞서서 지지를 한번 보였던 자리, 지금 24,000원, 25,000원 밴드까지는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에 대한 반등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5,000원 밴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22,000원. 요 이상의 25,000원. 25,000원. 요 이상의 반등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바이오니아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매수가는 26,700원이라고 하시네요. 오늘 21,05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일단은 뭐 손실을 보고 계신 부분이니까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려야 할 텐데 하이트 진로 뭐 모르시는 분 없죠? 이것도 가치주. 네네, 가치주. 네, 과거에 이제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제 주변에 이제 주류 판매하시는 분 계시는데 네. 그분은 엄청 많이 들고 계세요. 이걸 제가 20억 가까이 들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배당으로만 진행을 하시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이 뭐냐면 과거 이제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배당 관련주로 또 네. 이슈가 있는 네.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뭔가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사실 소주를 뭐 수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독한 술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인들은 그 밥 먹으면서도 50도짜리 마시는데 네네. 소주는 요즘 16도에서 20도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뭔가에 대한 이제 수출에 대한 메리트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의 큰 변화가 나타나려면 뭐 맥주 가격 인상이나 네. 또는 소주 가격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좀 힘들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남아 있는 이슈는 이제 결국 배당 관련된 이슈라든지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밖에 없는데, 지금 차트는 보면 만들어가는 차트예요. 그럼 왜 이런 만들어가는 차트들이 나오느냐? 결국에는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차트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자, 앞서서 거래가 크게 튀었던 것이 2023년도 11월 달입니다. 그때 한번 거래를 22,000 크게 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아직까지 돌파는 못했어요. 다만 하방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주가는 22,000원 밴드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돌려내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26,000원 밴드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만약에 시세를 노릴 것 같으면 거래량이 좀 더 많거나 네. 좀 더 변화가 있거나 네. 뭔가 큰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대응을 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런 것들을 보면 한 22,000원 밴드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볼 수 있대. 대신에 그 가격대까지 올라간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결국 가치주기 때문에 뭐 가격 인상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어떤 흐름이 바뀌지는 못할 수 있다. 매수가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고요. 22,000원까지는 보유하시되 뭐 비중 축소하는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또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전화로 들어온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보석고 부처엠요. 포스코 퓨처엠이요.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18만 8천 원에 300 저긴데요. 3%예요. 3%요.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저 11일 날, 14일 날요. 이제 낙폭과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다 했는데 빠지니까 조금 걱정이 되셔가지고 연락을 주셨다, 그죠? 예, 맞아요. 네. 어제도 많이 빠졌어요. 그죠. 어제 조금 흔들리면서 예. 요게 이제 오늘 좀 오르네. 약수익권에서 이제 지금 조금 손해 구간에 좀 들어가시니까 조금은 좀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현재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이 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단기적인 호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저는 리튬 가격의 상승이라 보거든요. 예. 사실 이제 트럼프 취임일이 1월 20일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1월 20일까지는 이 트럼프 관련된 악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걸 보면서 야 근데 미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며 이래 버리면 그 뒤에 뭔가 호재가 있더라도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이 안 돼요. 예.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주가에 대한 반등이 약한 거에 이미 트럼프에 대해서 피해주라며 여기에 대한 인식이 대중들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다만 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트럼프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취임이 되고 난 다음에 봐야지만 이 기업이 그때 되면 주가가 강한 슈팅들이 조금 동반할 수 있다고 보고 적어도 25만 원 이상까지는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예. 요 며칠은 고민이 되시더라도 걱정되시더라도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결국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기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이 25만 원까지는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5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봐야죠. 지금은. 예, 예. 그럼 안심하고 제가 나이 많아요. 80 넘었어요. 85.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몇 번에 좀 있던 걸 한 800주 있던 걸 저 한 500주 팔고 지금 300주 있어요. 목소리는 50대십니다. 저 아니에요. 85이에요. 목소리는 젊으십니다. 아무튼 아이. 요거를 25만 원대까지는 꼭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서 꼭 선생님 말씀 말 들고 그만 신경 안 쓰고 나이 많아가지고 보도 말고 꼭 그만 25만 원까지 그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 믿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절대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도 진행해 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비보존제약이라는 종목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6,100원이라고 하시네요. 요게 이제 보니까 어제 상한가를 치고 끝난 종목인데 신약 뭐 품목 허가 관련해서 뉴스나 소식이 좀 있었더라고요. 제약바이오 쪽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실 법한데 요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뉴스는 절반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제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정보에 대한 부분이 일부 노출이 되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네네네. 있는 수급적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흐름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자 11월 8일 날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 11월 8일 날을 봐야 되냐면 11월 8일 날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어요. 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터진 게 11월 8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변동폭을 보시면 고가가 21%, 저가가 27%. 오, 그러니까 하루에 이 종목이 48%.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하방 VI가 2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분들은 들고 계시더라도 공포가 극대화되니까 그쵸. 그때 보고 계셨다면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현재 이 5,200원, 5,300원 밴드에서 8,300원으로 슈팅이 나올 때 약 60% 가까이가 지금 슈팅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또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 기업을 봤을 때는 이 8,000원, 7,900원 밴드가 또 하나의 저항이 또 돼 있는 거예요. 밑에서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로 튈 때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과정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는 상관없지만 대신에 이제 하방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제 7,000원 밴드 또는 6,950원 밴드가 이탈된다면 그때는 추세가 한번 이탈될 수 있으니까 네. 하방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손절선만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이런 기업은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또 신고가를 계속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선만 6,9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손절선 6,950원, 매수가가 6,100원이시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어차피 생각이 드네요. 수익이니까 네네. 6,900원대 무너지면 전량 이익 실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봤고요. 매수가가 103만 3천 원이십니다. 100만 원 넘었을 때 매수를 하셨네요. 오늘 흐름은 지금 99만 4천 원. 아직 오늘 좀 올라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는 뭐 100만 원 위에서 매수하셨는데 100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우리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 이 업체들이 이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까다로운 회사입니다. 야근이 엄청 많습니다. 네. 네. 제 주변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네. 해지면 거의 해 뜰 때 집에 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일찍 출근하시는 분도 네. 많이 계시고요. 이제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일거리 자체는 계속 들어오는 회사들이에요, 사실. 그만큼 이제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거리가 없어져 가지고 뭐 실적이 크게 안 좋아져서 회사가 안 좋아진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100만 원 구간대 자체가 우리가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 구간을 나뉘는 구간이라고 해서 라운드 픽의 가격이라 하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이제 불순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기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주가 빠졌던 거지 네.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고가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111만 원대 그 자리까지는 좀 더 홀딩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크고 또 탄탄한 기업이니까 111만 원 선까지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고요. 요거 참고하셔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자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SY 스틸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9,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재건주 안에서도 요 종목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고 또 들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8.6% 정도 밀리고 있는데 전망이나 전략을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보면 이제 SY 스틸텍이 최근 들어서 상한가도 가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어제 조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건 관련된 이슈는 꾸준히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얼마 전이었죠. 11월 달에 BBC에서 보도했던 것 중에 한 개가 트럼프가 나쁘든 좋든 공약에 대해서 이행률이 가장 높다. 근데 이 트럼프가 6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 5번째가 전쟁 종식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저는 반드시 지킨다 보거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많이 베네핏을 가져가는 데가 어딜까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이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지원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재건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보면 이제 미국이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경기 부양을 이루었던 것처럼 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미국은 남는 장사기 때문에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그러면 남는 장사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재건해야 되니까 재건은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할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미국 다음에 많이 남는 곳이 유럽입니다. 그런 걸 다 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나중에 후방에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보고 네. 저는 우리 시청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하시면서 그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니까 10,000원대 이상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인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서 좀 힘드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높은 가격에 사셨지만 10,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결국 사실 종전은 언젠가는 될 이슈고 재건주도 그쪽 관련해서 아직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이 네. 자기 취임 전까지 전쟁 무조건 종식. 시키겠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도 그 특사를 내정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러시아와 대화한다고
조건을 걸고 네. 러시아와 대화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죠, 사실. 그렇죠. 그런 방안으로 간다면 저는 이제 뭐 1월 20일 전까지는 이런 재건 관련 이슈가 충분히 아직 호재는 남아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호재는 남아있다는 부분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들어온 종목이네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 상담 궁금하실까요? 네, 저 네이버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네이버요. 매수하신 네.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물 타서 32만 원까지 갖고 있어요. 32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죠? 예. 네. 뭐 혹시 좀 더 자금적인 여력은 좀 있으십니까? 지금 자금 여력은 많이는 없고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추가 물을 타서 간다고 치면은 제가 갖고 있는 게 2차 전지하고 로봇주 있거든요. 네. 그거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일단 이제 32만 원대는 네, 조금 이제 너무 높은 가격대니까 그죠? 네네.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네. 재확인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자세히 보시면 네이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략이 좀 달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삼성페이와 연계해서 쇼핑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작년까지에 대한 전략이었다면 네. 올해는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 2024년도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대표이사가 한번 바뀌었죠, 그죠? 네네. 그러면서 지금 전략적인 부분 자체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번에 주가가 오르는 것도 결국에는 네이버 멤버십을 넷플릭스와 연계 상품을 꼽음으로써 좀 더 네이버 멤버십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네이버 멤버십이 제가 알기로 한 달에 4,900원인가 그런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가입을 하면 넷플릭스를 공짜로 보게 해줄게. 이걸로 지금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네네. 그 진작에 사실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한 마케팅을 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신 차렸다고 보고 네. 오히려 이제 20만 원대 밑으로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은 나오더라도 20만 원대 밑으로 내려가면 네. 조금은 뭔가에 대한 이제 비중을 좀 가져가시더라도 네.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시라도 가격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으로 30만 원대, 35만 원대는 결국에는 오는 가격이지만 네. 대신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격 단가를 조금이나 낮추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최근에도 똑같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외국인들도 이미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바닥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힘내시고 20만 원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좀 더 어떻게 해서든 비중을 좀 돌려서 좀 마련해 보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20만 원 밑으로 네, 추가 매수를. 이게 쉬지 않고 갈 수는 없어요. 주가라는 게 네. 이미 최근에 이제 호재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예. 오히려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면 그때 한번 물을 타본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 주십시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5% 정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네. 한 7만 9천 원 정도 될 거예요. 17만 9천 원. 네네. 네. 네. 지금 물을 조금 타서 지금 가는 방향이 나을지 아니면 그냥 냅둬야 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물을 탄다고 해서 크게 의미를 뭐 지금은 더 빨리 오르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네. 지금 이제 로봇주들도 단기간에 수급이 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 지금 보면 트럼프 측근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대두되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적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네. 예. 기업 경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요거는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이런 물을 타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시면 수익으로 팔 수 있으니까 손해보고 예. 팔지 마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로 들어온 네이버와 또 추가로 질문해 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살짝 살펴봤습니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채팅창 한번 살펴보고 지금 셀트리온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해서 뭐 살펴보거나 아니면 뭐 내일장 전략 이런 거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보면서 우리가 내일장 전략도 같이 네네, 보죠. 좋습니다. 뭐 둘 중 한 개만 하면 또 섭섭할 수 네. 있으니까. 자, 일단 이제 셀트리온이 얼마 전에도 또 서정진 회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이 우리가 주주 재고 가치를 좀 더 올리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영업이익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 또 호언장담을 또 하셨습니다. 네. 이제 지금의 셀트리온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음, 그때는 뭔가에 대한 이유가 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군 자체가 지금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자, 오늘 또다시 금리 인하를 결정했어요.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자가 고금리 때와 저금리 때를 비교해 보면 저금리 때가 투자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 제약바이오는 특히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금리 시기에 크게 효과를 보는 업종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럼 현재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주가에 대한 하방을 확인하는 과정들이었고 지금에 대한 반등은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일부 내포돼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더 크게 만들 과정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자, 상단에 있는 박스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번 흔들고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곧장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이런 이제 흔들기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왜 흔들까? 2배니까? 아니에요. 흔드는 것이 결국 이런 흔드는 물량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들을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도 보면 이제 바닥 신호가 뜨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21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홀딩하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 이렇게 살펴봤고 결국 뚫을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홀딩하는 전략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표이사급 정도 되면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뭔가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